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비도 내리고 또 종목 수도 내렸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1,900개를 훌쩍 넘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2,800포인트를 하루 만에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정말 거셌는데요. 장마철이라 비도 오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계좌에도 비가 내리진 않았을지 정말 걱정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로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맞아요.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의 이유를 두고 국채금리 급등 때문이다, 아니면 트럼프 당선 리스크 때문이다 이야기가 정말 분분했는데요. 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2020년에 올렸던 트위터의 내용인데요. 트럼프가 이런 경기 부양안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날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다음 날에 우리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 리스크 프라이싱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점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오늘 일본 증시는 급등해줬고요. 또 홍콩 증시도 오늘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네. 시장 하락의 이유, 정재훈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만 유독 부진한지, 특히나 코스닥 지수만 왜 이렇게 부진했던 걸까요? 예, 우선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지표가 좀 잘 나와줬었어요. 경기 지표가 일단 부족하게 좀 나왔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었었고, 물가 지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낮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반대로 국채 10년물은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부분들은 일단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이 유난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을 좀 견인을 해주려면은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 쪽에 포진되어 있는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도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이 콕 집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지수도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장에 있어서의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게 되면 정책적인 리스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괜찮아요, 주가의 흐름들은.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난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거래대금 자체만 보더라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국내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이 다 해외로 좀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는 계속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행령도 나온 그런 사항들이죠. 어떤 근거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선진시장이니까 금투세를 좀 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저는 그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진국이다라는 부분들, 선진시장에 맞게끔 금투세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를 먼저 선진화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여의도 쪽에 있는 분들은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국민들을 좀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금투세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영향이 크지 않다라면
빠질 이유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상해종합 올라가고 있고 홍콩 올라가고 있고요. 일본 시장도 1%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유난히 좀 많이 빠져 있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2%가 넘게 빠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금투세 때문에 펀드 환매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은 투신 쪽에서 매도를 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정치권에서는 아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안다라면 조금 깊이 생각을 하고 결론을 좀 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 금투세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현 대표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또 발언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시장이 좀 크게 밀리고 하락 종목 수가 우세했던 와중에도 급등했던 테마가 있습니다.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달렸는데요. 오늘 종목의 급등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인벤티질의 블루엠텍이 달렸고요. 펩트론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펩트론에 대해서 긍정 부정 의견 들었었는데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벤티지랩은 어떨까요? 오늘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벤티지랩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주셨고요. 일단 긍정 주셨으니까 지은 대표님의 긍정 들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펩트론 먼저 가고 이제 인벤티지랩 따라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장에서도 조금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네. 부진한데도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오늘 강한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펩티론도 그렇고 인벤티지랩 그리고 오늘 삼천당 제약까지 네. 장 후반에는 좀 달려주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만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 사안인데 물론 아직까지 트럼프의 당선이 뭐 유력하다는 얘기 나오지만 확정은 아니죠. 그때까지의 불확실성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도 당선이 되고 나서 헬스케어 쪽도 상승이 나왔고 화이자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트럼프에 관련돼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이런 흐름 쪽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삭센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허 만료가 되면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의 약물도 새롭게 또 나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약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또 우리나라 관련돼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플랫폼 기술이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장기 지속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이제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알테오젠도 결국엔 플랫폼 기술이었는데 이제 펩트론도 플랫폼이라는 이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후발주자로 유한양행과 함께 지금 장기 지속형에 대한 GLP-1 비만 치료제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예전에 지금 2023년 7월 달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이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주가의 흐름이 부진했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속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등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인벤티지랩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오늘도 또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 삼천당 제약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아직 시세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강했던 섹터가 있죠. 바로 금융주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언이 나왔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7월 중에 핵심적인 세제 지원 혜택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밸류업 프로그램 남아있는 일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12월 중에는 ETF, 상장지수 펀드가 상장될 예정이고요. 9월 중으로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들 편입되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은행주의 할인율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밸류에이션이 16년에서 17년 저점 수준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는데요. 2018년 상승률 대비해서 아직도 할인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이 KB금융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할 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밸류업 이야기가 이전부터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했다가 한 달 정도 옆으로 조금 횡보를 했었는데 오늘 또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러한 고점에서도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글쎄요. 긍정 주셨잖아요, 대표님. 네? 긍정 주셨죠. 네, 긍정은 들었죠. 긍정은 들었는데 네. 왜 그래요? 많이 올랐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들었고요. 네. 우선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밸류업 프로그램 보게 되면 연초에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 그다음에 뭐 증권, 그다음에 지주사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올랐었어요. 저PBR 종목군들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KB금융이나 기업 신한지주나 뭐 이런 기업들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좀 부양된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외국인 투자 비율이 뭐 70%가 넘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만 봐도 76.3%예요. 뭐 국내 기업이 아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처럼 약한 시장에서도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금융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시장을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KB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은행주 쪽이나 보험주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또 이제 올라간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기아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오늘 좀 제법 밀렸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저PBR인 것보다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보유 비중 얼마만큼 좀 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좀 적게 빠지느냐 이게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보유 비중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금융주 쪽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모멘텀도 있고 또 ETF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의 좀 수급을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밸류 프로그램에 관한 또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은 뭐 물론 시장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수익을 조금씩 내봐야겠잖아요. 두 분의 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지은 대표님 고르시기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좀 그나마 눈여겨볼 만한 종목, 뭐 섹터 있을까요? 저는 전력 쪽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두 후보가 전력 쪽은 둘 다 이제 뭐 싸우거나 하는 쪽이 아니라서 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쪽이라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던 음식료, 화장품 이런 수출 쪽에 좀 데이터가 맞춰져 있는 종목들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도 이거는 일각의 시각이긴 하지만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좀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좀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전력도 이제 수출 쪽에서의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는 쪽인데 일단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력 노후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전선 관련돼서 대장주인 또 전선과 변압기 쪽 HD 현대 일렉트릭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쪽 관련돼서는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안에서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이제 LS전선 그리고 대한전선을
이어가지고 미국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충분히 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약간의 이틀 정도는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지켜주는 모습이 장 막판까지도 보여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도 계속 잘 들어오고 있는 편이라서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리스크 없는 섹터는 전선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재훈 대표님과도 한번 전략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코스닥 내일 연저점 깨러 가나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일 연저점을 깰지 만약에 깬다면 우리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저점을 깰 수도 있겠죠. 뭐 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깨면 안 되겠죠. 속상하니까. 우선 시장 자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화장품이나 전력이나 이런 쪽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많이 빠져있는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을 사는 게 낫느냐. 사실 이게 저는 좀 고민이기는 해요. 거기에서 일단은 힌트를 좀 얻어보면 수출입 데이터가 일단 나왔죠. 6월 달에. 근데 화장품주들이 좀 제법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과 그리고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출, 이 부분들이 조금 하반기에 수출이 좀 적게 됐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운임료가 좀 상당히 높잖아요. 비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에 대한 저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력이나 아니면 화장품들이 좀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실적이 꺾이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수출이 좀 어느 정도 피크를 치는 부분들은 아닌가라는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봤을 때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택하면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보게 되면 6월 달에 수출입 지표를 좀 보는 상황에서 많이 늘어나 있는 게 완제의약품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수출이. 그럼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좀 제법 올랐어요. 삼성바이오. 오늘 뭐 수주 공시까지 좀 나왔었죠. 맞아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기업들이 완제의약품을 좀 제조를 해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완제의약품 쪽에 포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는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셀트리온을 분할로 좀 매수를 해봐도 내년을 대비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도를 좀 대비를 해서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그거 아니야. 그냥 나는 스몰캡 종목군들 중에서 좀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넥스를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이것저것 다 싫고 좀 안전한 거 좀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JW 중해제약이라고 또 있어요. JW 중해제약을 좀 보게 되면 23년도에 5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최근이 아니죠. 오래됐죠.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국내 제약사 중에 AI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만든 국내 제약사는 2곳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곳이 JW 중해제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을 한번 보세요. 실적을 보게 되면 21년, 22년, 23년 그리고 올해 내년도까지 계속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 실적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 그리고 완제의약품 쪽에 있어서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모멘텀이 있고 신약 개발도 여전히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골든볼님께서 중에 보고 있는데라고 이렇게 또 댓글창에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창에 율리님께서 또 대원전선이 어제 또 상담 신청이 들어왔었다더라고 하면서 그 시청자님 단가까지 막 오면은 좀 덜어내는 쪽으로 상담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목표 주가가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지은 대표님이 목표 주가도 설정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좀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최근에 고점이었던 좀 보수적으로 저는 지금 일단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4,700원 부근으로 1차적으로는 목표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선주들 힘을 더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뭐 고점을 뚫어내는 흐름까지 나와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5,400원까지도 다시 한번 돌파는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매수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다고 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4,700원을 목표가 잡고 좀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원전선의 목표 주가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